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스토리텔링 능력이 네트워크 마케터에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확실히 안다는 거는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충만했을 때의 성과와 아닌 때의 성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얘기 믿으세요? 저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과연 없을까? 그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계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만나요? 만났을 때 AI가 가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막 스토리에 얘기하면서 이 스토리텔링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가 감정도 있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AI가 이걸 다 쳐내가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역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 10년간은 일단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영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스토리텔링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하고 이 스토리텔링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나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있나? 나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있는가 없는가예요. 많이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터 중에서 나에 대한 스토리를 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엄청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없다라는 건 보통 제품하고 회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들어가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나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 많이 주구장창 장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과거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나는 뭐를 역임했고 어떤 회사에 다녔고 뭐 어떻게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중간이 보통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과하지 않게. 본인 살아온 얘기 할 사람들 많아요. 아니 뭐 본인 뭐 초등학교 때 반장했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내가 선택한 이유 있잖아요. 이게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게 있나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은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최고급에 올라갔어요? 저는 그 요소 중에 가장 하나만 뽑으려면 제품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합니다. 제품 스토리텔링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요, 사업 설명하라고 하면 자신 없을 수 있는데 제품 스토리텔링 하라면 진짜 잘합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드시잖아요. 와 끝내줘. 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저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거를 설득을 되게 잘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포 애프터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제품 스토리텔링 갖고 계신가요? 이게 없으시면 여러분들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스토리텔링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와 관련돼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스토리텔링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회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되게 큰 장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 제품 선택한 이유, 회사를 선택한 이유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창업자의 성공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가 가진 장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스토리텔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회사를 얘기를 왜 하셔야 되냐면은 보통 회사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이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품만 얘기하실 때는 그냥 소비자 만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회사 스토리텔링을 얘기하실 때는 사업자를 만드는 케이스가 꽤 많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내가 나 스토리텔링 잘하고요, 제품 스토리텔링 잘하고 회사 스토리텔링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파트너들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핵심 파트너들 있죠. 여러분들 바이너린 좌우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브레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내 추천 파트너
파트너들이 이 핵심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 이걸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산하가 발전을 못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스템의 스토리텔링이 강한가? 저는 시스템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이 우리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최고직급자가 만드신 시스템에 스토리텔링이 막 녹여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스템이 약화되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보면요, 저희 회사의 예전과 지금을 딱 보면은 가장 크게 다른 게 이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많이 약화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스템에 이 스토리텔링을 엄청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장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약장수 컨셉이 굉장히 잘 필요한 영역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개 회사에 이제 한국은 아니고 글로벌 가서 벤치마킹 한다고 몇 개 회사의 시스템들을 들어봤는데, 와, 한 개 제품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엄청나게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약한 회사에 가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특히나 그런 회사들은 별로 매출이 없습니다. 이 매출이 높은 회사, 낮은 회사는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품 시스템의 스토리를 많이 얹고 있는가 아닌가가 차이가 난다는 걸 꽤나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회사의 스토리텔링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한 번만 체크해 보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토리텔링 체크리스트라고 돼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가 AI가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 인간처럼 잘할 수 있는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10년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스토리텔링 능력에 최적화된 여러분들 산하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확실히 하고 있는가, 회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확실히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내 핵심 파트너, 적어도 내 핵심 리더분들께서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시스템에, 우리 회사 시스템에 스토리텔링이 강한가, 이 5가지는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스토리텔링은 잘하고 계신가, 여기까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이 많이 번창하실 겁니다. 제가 성공자들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시면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핵심은 나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못하는 영역이죠. AI가 나를 못 팔겠죠. 왜냐면 자기의 스토리가 없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챗GPT가 나를 만들었고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못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팔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를 뭘 팔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실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들 잘 팔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으로서 좋은 상품이신가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성상 우리는 상점이 없어요. 우리는 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뭔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AI가 못하는 유일한 영역이 나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계속 의문이 드는 건 AI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못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역은 못하죠. 나 자신을 판매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AI가 못하는 유일한 영역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AI와 경쟁력이 있는 게 나 자신을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좋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난 저 사람이랑 일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 이거는 정말 다른 것들이 못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AI가 못하는 유일한 영역이 나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서 나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가서 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요. 사람들은 보통 3초 내로 저 사람을 판단해 버리거든요. 첫 인상이 별로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우리 회사의 보상, 우리 회사의 재밌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안 좋아. 내가 이 사람이랑 많이 있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상과
아니라 태도가 최초의 스토리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팅 가셨을 때 여러분들 외모라든지 여러분들 미팅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셔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그러면 나를 뭘 팔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아까 첫인상과 태도에 대한 스토리를 파는 거지만 그건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얘기로 할 때는 나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평생 저는 주부였고요. 저는 평생 뭐였습니다. 평생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스토리를 갖다가 함축해가지고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었고 어려운 일 겪지 않았다면 저는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약 2분에서 5분 사이로 딱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공자들은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과거 가서 과거팔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과거팔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랬었거든요. 제가 저랬었거든요. 가서요 자기 과거 얘기만 1시간 이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스토리텔링도 상품입니다. 2분에서 5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살아왔던 얘기, 이걸 갖다가 2분에서 5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네 번째는요,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잘 엮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고 이게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단단계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단단계의 삶에서는, 단단계 보상을 주는 삶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 패턴이거든요. 즉 3번에서 4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3번도 얘기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으로 달라진 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삶의 스토리가 이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했는데 내가 제품을 써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비포 애프터 같은 거 보여주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제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너무 쉬워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쉬워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업을 선택하고 달라진 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품으로 달라진 나와는 좀 다르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보시면요, 성공자가 스토리텔링 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회사에 직급자분들 있죠. 직급자분들이 거의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성공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들어오셨다면은 AI가 유일하게 못하는 영역입니다.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강화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1번은 여러분들이 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지,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은요 어떻게 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느냐예요. 요거를 갖다 잘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를 판매하는 스토리텔링을 오늘 만들어 보십시오. 제 실패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직진남 김유신, 불청남 김유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대입해서 보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누군가 리크루팅을 하러 가거나 누군가 제품을 소개하러 갔을 때 보면요, 항상 제일 잘못했던 게 제 얘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제 얘기만 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좋은 점, 우리 회사가 최고예요, 우리 회사는 정말 좋아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팅에서. 그리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 회사는 제품이 이거고요, 우리 회사의 제품은 정말 최고입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회사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제 자랑도 막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저를 어필하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그러니까는 동남아시아 가기 전까지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미팅을 가면은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더욱더 저를 막 떠들게 되는 거죠. 그랬었던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를 들어가니까 제가 아무리 영어를 소통을 해도요, 한국어만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데 시간이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영역이 텔링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고 제품을 얘기하고 회사를 얘기할 때 이런 사항들을 잘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갖게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리감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 뭐 사업 속에서 펴놓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품 얘기로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킬이 좀 생겼어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는 한 2, 3분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의 주제가 나를 팔아라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2분에서 3분을 넘기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미팅하고 그제도 미팅했는데 많은 네트워커들이 가가지고 회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은 아직 초보시구나. 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되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한 중급 정도 되시는구나. 근데 제품으로 처음부터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꽤 있으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의 듣거든요, 요즘에 미팅할 때는. 근데 그때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성분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넘어갑니다. 이분은 초보구나. 근데 제품에 대해서 내가 이걸 써봤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도 이 영역에 있을 때 좋았던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제품과 함께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구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제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요 관심 영역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다단계가 싫고 다단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요 관심 영역이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보조제로서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뷰티에 전혀 관심 없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 미팅은 끌어가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뷰티 제품도 있고요 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딱 보시면 나와요, 뭐가 관심이 있는지. 얼마 전에도 또 미팅하면서 딱 봤는데 굉장히 잘생긴 분이 나오셨어요. 남자분이신데 한 30살 중후반. 그런데 몸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 몸이 좋다는 건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제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차로 뛰어가가지고 가져왔어요. 딱 드렸어요. 바로 이제 호감도가 열리는 거죠. 왜냐면요 사람은 무조건 관심 있는 이슈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스토리텔링의 전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으로 어프로치 할지. 두 번째, 제품을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경계를 풉니다. 희한하죠. 보상 플랜, 회사 얘기할 때는 다 경계예요. 무조건 경계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제품 스토리텔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또 언제 시작하냐면요 성분, 뭐 성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요 뭐가 들었고 뭐 히알루론산이 들어서 어떻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이 이성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는 사람들이 다 귀를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해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써봤는데요 지금 제 피부 상태 보이시죠? 피부 상태 어때요? 괜찮죠? 제가 그래도 50대인데 주름도 없고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체험 사례는 언 마음도 녹입니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 보시면 그래도 50대 같지는 않죠? 이렇게 딱 나의 체험 사례를 내가 이 화장품 써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일단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체험 사례는 언 마음도 녹인다라는 스토리텔링의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눈에 보이는 자유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제 얘기만 하면 별로 딱 안 와닿아요. 이 저의 체험 사례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는 제품의 카탈로그라든지 아니면 PPT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PPT를 옆에 딱 놔둬요. 이 제품인데 제가 항상 밤에 자기 전에 꼭 하는 제품이에요. 그랬더니 피부가 이 정도 됩니다.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죠.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상대방이 그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10%도 그리지 못해요. 그런데 자료는요, 그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일수록 여러분들 자료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뭐 종이로 가지고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쇄물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PPT 자료도 상관없습니다. 가지고는 다니세요. 저도요, 최고 직급자지만 항상 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면 제품이라도 심지어 가지고 다녀요. 이게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전달하는 내용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그리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품 스토리텔링 얘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보증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내가 후줄근해, 내 피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서 화장품 얘기를 하면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절대 안 먹힙니다. 내 건강 상태가 막 안 좋아, 여기에 막 다크서클 있고 이런데 상대방에게 제 건강 상태 보이시죠? 되게 좋아 보이죠? 이러면은 상대방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여러분들이 상점이다. 상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점인데, 우리는 상점이 없으니까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상점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가꾸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상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체를 상점화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스토리텔링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관심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제품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이야기할 때는요, 상대방이 경계를 풉니다. 다단계고 뭐고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성분과 성능, 즉 이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는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체험 사례, 내가 이걸 써봤는데 이렇게 이뻐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마음도 녹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보조 자료죠. 내가 얘기하는 걸 상대방의 머릿속에 같이 그려줄 수 있는 보조 자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내 자신이 보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이뻐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안 젊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안 건강해 보이시면은 제품 스토리텔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원칙들 지켜가시면서 제품 스토리텔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스토리텔링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을 열면은 우리가 상점이 열리는 거고, 입을 닫으면은 상점이 닫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 다음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3요소가 있는데 회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을 녹여준다.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될 건 회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사업 영역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회사는요, 스토리텔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를 잘 마무리 져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한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중구무원으로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먹구무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쿱이라는 회사에 사업을 하고 있죠. 저는 글로벌에서도 저의 모듈이 딱 있어요. 10 difference of 지쿱. 그러니까는 지쿱의 10가지 차별성이라는 걸 이제 뭐 영어든 말레이시아어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도 테이블 미팅을 하는데, 이제 다른 직급자분들, 저희 회사의 직급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테이블 미팅을 이제 리크루팅 때문에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한 30년 넘으신 분이신데 저한테 딱 하시더라고요. 스폰서님은 해외 가셔서 말이 회사 소개가 엄청 늘어서 오신 것 같아요.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저는 알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리 내용이 달랐던 거죠. 저는 10가지를 딱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된 겁니다.
저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 모듈을 해요. 근데 10가지의 이 차별성을 딱 얘기해 놓으니까 저는 어디 가서 말하기 편한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 회사에 완전히 다른 점들을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길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모듈을 만드는데 7가지 차별화 10 디퍼런스에서 이제 7으로 바꾸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50분 내외로 차별성이 딱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배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 7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앞에다 배치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50분을 강연할 수 있는 사람들, 50분을 우리 회사의 회사에 대한 차별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그럼 앞에다 3가지를 배치하는데 이 3가지는 아무리 초보자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우리 회사는 이것만큼은 너무 차별화된다라는 이 3가지는 앞에다 무조건. 그 다음에 5가지, 7가지, 총 7가지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치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 5, 7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한국에서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회사의 스토리텔링을 정리하실 때 이 법칙 3, 5, 7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회사에 정말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7가지 차별성이 뭔가 이걸 한번 쫙 적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앞에다 배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5가지, 7가지 이렇게 배치하셔서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시고 파트너들도 달달달달 외우시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3, 5, 7 준비하실 때 이 3에 들어가야 될 게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창업자, 그 다음에 창업 스토리, 창립자 스토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여러분들 회사의 오너분들 되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저 옆에 영품문고 있거든요. 영품문고 가면은 뭐 다 회사 그 경영 경제서 보면 회사 경영 그 CEO들의 뭐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항상 상위권 베스트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자, 창립자의 스토리를 반드시 이 3에 반드시 매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의 특성도 넣으셔야 돼요.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의 제품의 특성이 뭔가, 저는 해외 나가서 우리 회사의 제품의 특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No Toxic, No Chemical, But Magic이라는 요 3가지 함축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도 그걸 외치게 하죠. 이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딱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표준으로 다 쓰고 있죠. No Toxic, No Chemical, But Magic. 이러면 저희 회사. 자,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제품을 확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짧게 잡으셔서 반드시 그 3번째 중에서도 한 가지에 넣으셔야 되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보상도 넣으셔야 돼요. 보상을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차별점을 얘기하실 때 되게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뭐 BV, PV 뭐 이런 거 몰라요. 사람들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하셔도 몰라요. 한 방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우리 회사의 팩트는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보상 플랜은 5가지가 있고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회사랑 굉장히 이게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끝나요. 요 3가지 중에는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이제 마음을 연 거니까.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짧게 임팩트 있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차별점 3, 5, 7을 준비하셨다. 그럼 파트너에게 공유하시고 파트너들도 이걸 달달달달 외우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회사 스토리텔링은 사실 스폰서들이 잘 잡아줘야 돼요. 짧게 굵게 임팩트 있게 3, 5, 7로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 웬만하셔서는 그냥 3은 이 앞에 3가지는 누구나 떠드실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의 마지막 단계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357 이 부분을 외우셔가지고 오늘 만드세요. 한번 쭉 써보세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딱 이거는 엄청나게 앞선다, 차별화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이걸 다 얘기 드렸네 그냥 앞단에서. 자, 오늘 강의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스토리텔링 만들 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는요, 제품 다음에 마지막에 스토리텔링 단계예요. 그래서 회사는 스토리텔링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드실 때 회사의 차별점
차별점 3, 5, 7을 준비하라. 회사의 차별점 7가지를 되게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3회 앞에 1번, 2번, 3번에 배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하십니다. 회사의 차별점 3, 5, 7. 자, 이 3회는요 반드시 창업자, 창립자의 스토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마지막에 보상 플랜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 없고 짧고 굵게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라고도 간단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7 만드시고 나서 파트너에게 공유하셔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스토리텔링은 끝입니다.